자, 페이지 66페이지.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갖고 와. 카톡으로 날려, 문자 날려, 사진 찍어 날려. 풀어주는 거 맞잖아요. 그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잘 갖고 오세요. 여기 예비고 1,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죠. 물리원 선행했어요. 8개월 만에 첫 질문을 받았지. 깜짝 놀랐어. 이 새끼가 8개월 만에 강의를 끝낸다니까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이 새끼가 변했네. 질문이 뭔데?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있어? 응, 네. 쓱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선생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씨. 꺼져. 그게 8개월 만에 물리원 수업 듣고 한 첫 질문이에요. 아, 진짜. 질문 많이 해. 알겠어. 알겠어. 자, 페이지 66페이지요. 화학 2단원은 원자의 내부 구조를 배우는 단원이 화학 2단원이에요. 원자의 개수를 갖고 노는 게 화학 1단원이라면 2단원은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또 어딨니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됩니다. 나중에 이 칠판 한가득 주기율표를 적어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기율표를 잘 외우는 자가 이겨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정확하게 잘 외우는 자가 이깁니다. 그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한번 해볼까요? 66페이지 전자의 발견 톰슨 내신용입니다. 수능에 나오면 이 수능은 개허접 쓰레기 수능으로 변해버려요. 거기 나오는 음극선의 성질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니? 별표 하나예요. 내신용입니다. (67페이지) 원자핵의 발견 러더퍼드. 이렇게 화학의 과학자 이름이 나오면 이름 정도는 외워둡시다.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실험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뒷장 넘겨볼까요? 양성자의 발견, 중성자의 발견. 사람 이름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건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3번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 보이니? 이거 별표 3개짜리예요. 수능에 100%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 원래 평균 원자량은 1단원에서 알려주는 선생들도 있어요. 1단원에 원자량, 분자량을 배우죠. 그때 평균 원자량을 동시에 알려주는 선생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재가 2단원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2단원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1단원이 시험 범위인 학생들도 이 녀석은 한 번쯤은 꼭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평균 원자량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합니다. 톰슨, 러더퍼드, 평균 원자량. 그러면 오늘 수업도 마무리가 되겠죠. 자, 첫 번째 66페이지 전자의 발견 톰슨.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이쪽 간단하게 과학 다큐멘터리. 오늘은 과학 다큐멘터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과학 다큐멘터리 원자라는 애가 있었어. 자, 이 녀석의 구조를 배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2단원의 첫 번째 파트거든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니? 자,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니? 그렇죠? 원자 이퀄 치면 돼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였는데 쪼갰지.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애와 전자라는 애로 나눠졌습니다.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고요.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에서는 전하량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의 량이 같아서 얘네 둘의 양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게 원자의 성질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화학원이고요. 이 원자핵을 또 깨부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깼어. 깨부셨더니 양성자라는 애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리고 중성자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성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고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호를 알아두세요. 원자는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이 원자를 의미합니다. 전자는 가운데 마이너스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전자를 의미해요. 됐나요? 또는 이걸 E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됐지?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서 E라고 표시하고요. 양성자 뭐라고 표시한? 양성자 영어로 뭐라 그래? 양성자는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P라고 쓰기도 해요. 그 양성자라고 합니다. 그럼 중성자는 영어로 뭐야? 중성 영어로 뭐라 그래? 네, 얘는 뉴트론이죠. 뉴트론. 그래서 N을 쓰면 중성자. 요건 기호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양성자의 다른 이름. 양성자의 다른 이름. 원자핵. 수소 원자핵입니다.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을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합니다. 상식이에요. 됐나요? 원자 어떻게 생겼다고? 과학자가 생긴 이래, 철학자가 생긴 이래, 과학을 배운 이래 과학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 지구상의 모든 물질,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이냐, 그게 궁금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 중에 데모 어쩌고저쩌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물질을 쪼개다 보면 계속 쪼개질 텐데 마지막에 남는 애는 쪼개지면 안 되지 않니? 그러면 쪼개다 보면 가장 작은 알갱이가 하나 남을 텐데 그 새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야 되잖아. 걔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알갱이, 이름은 아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작은 알갱이란 뜻이에요. 단단한. 그래서 원자가 아톰이 되는 순간이죠. 그 뒤로 3000년이 흘러요. 3000년 동안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그 알갱이는 쪼갤 수 없어. 그 알갱이로 모아서 나도 만들고 우주도 만든 거야. 원자설이 계속 지탱해 와요. 그 뒤에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야, 원자가 있었는데 말이야. 아, 쪼개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연히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했어. 니네들도 나중에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이런 과학적인 장난감을 갖고 노세요. 이때 장난감이 어땠냐면, 잘 봐.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굵은 거 마이너스 맞지, 그지? 가는 거 플러스 맞지, 그지? 이렇게 건전지를 설치하고 스위치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극 맞죠? 이쪽은 플러스 극이니까 이쪽에 플러스 극 맞지? 됐어? 그래서 여기를 유리로 이렇게 감싸 놓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여기에 스위치를 탁 누르면 여기 스크린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됐어? 이 장난감이야. 얼마나 신기했겠니? 100년도 훨씬 전에. 누르면 반짝반짝, 누르면 반짝반짝, 떼면 다시 꺼져. 야, 씨야, 졸라 재밌네 한 거야. 톰슨도 이 기계를 매일 갖고 놀았어요. 과학자가 실험을 안 하면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겠죠. 누르면 반짝반짝, 누르면 반짝반짝. 아, 음극이라는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나왔네. 그래서 이걸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지은 장난감이었어요. X선, 자외선처럼 선자가 들어있으면 아, 빛이란 뜻이에요. 음극선 무슨 뜻?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나왔다. 되니?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나왔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과학자가 아니죠. 되게 허접한 실험을 해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물건을 갖다 놔 이렇게. 그리고 버튼을 탁 눌렀더니 빛이 쭉 오다가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통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그림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림자가 생기네. 누르면 그림자. 누르면 그림자. 아이 졸라 재밌네. 그림자. 이 음극에서 나온 빛은 직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음극에서 나온 빛은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면 직진하는구나. 됐나요? 직진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직진한다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되게 허접하죠. 이게 지구를 바꿔놓은 실험이거든요. 두 번째 실험 한번 해볼게요. 요 가운데 물건을 없애. 그림자는 끝났어. 요 가운데 또 이상한 걸 설치해요. 이 사람 진짜 신기한 사람이지. 요 가운데에다 바람개비를 설치했어. 그래서 얘를 탁 눌렀더니 빛이 짠 하고 나오면서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라. 졸라 재밌네. 누르면 돌아가. 아싸! 누르면 돌아가요. 됐어? 이게 지구를 바꿔놓은 실험이에요. 잘 봐. 그 당시까지 빛은 아인슈타인도 빛은 질량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됐나요? 빛은 질량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쪼고 있으면 졸라 아파. 야 이상하잖아. 되니 빛은 질량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빛은 F는 MA를 적용시킬 수가 없지. 그럼 힘을 물체에다 줄 수 없죠. 두 번째, 운동량을 구할 수가 없지. 운동량은 MV니까. 운동량 없어요. 운동량이 없다면 충격량은 줄 수 있니? F에다가 T를 곱하는 게 충격량이거든요. 질량 없으면 힘이 없지. 충격을 줄 수 없어. 그럼 운동 에너지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선생아. 2분의 1 MV 제곱이죠. 질량이 없으면 운동 에너지도 없죠.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 포텐셜 에너지 MGH거든요. M 없으면 포텐셜 에너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 법칙에 나오는 모든 공식은 다 질량에 관한 공식이에요. 입자, 알갱이, 물질에 관한 공식이어서 질량이 없는 빛은 물리 역학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개비를 돌게 한 애는 누구야? 몰라. 그런데 돌았지. 음극에서 나온 무언가는 달려가면서 바람개비에 충격도 주고 힘도 주고 에너지도 전달하니까 바람개비가 도는 거지. 그러면 물리 역학 법칙을 적용시키지 말자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음극에서 나온 무언가는 빛이 아닌 거죠. 됐나요? 질량을 갖고 있는 알갱이면 되잖아. 이게 지구를 바꿔놓은 실험이에요. 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만 더의 실험을. 음극에서 빛이 나왔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과학자 아니라겠죠. 위쪽에다가 플러스를 아래쪽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대봤더니 이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꺾어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위에서 나타나더란 말이죠. 이 음극에서 나타난 무언가는 플러스 극을 향해서 휘어지는구나. 됐어요? 그럼 무슨 극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극을 가져야 되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됐나요? 직진하는 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 합쳐서 뭐라고 한 거야? 전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전자가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어디서 나왔어? 원자에서 나왔다. 그 원자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쪼갤 수 있죠? 최초로 찾아낸 거예요. 누가?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톰슨입니다. 내신용이에요. 수능이 안 나옵니다. 원자핵을 찾아낸 사람 러더퍼드.
사람 이름도 내신용으로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 이름은 최규리. 됐어요? 자,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 이거 학교 가서 물어봐.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 계속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볼트슈타인이라고 하고요. 홀드슈타인, 뭐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는 러더퍼드라고 하거든요. 볼트슈타인과 러더퍼드. 볼트슈타인은 양성자를 예견한 사람이고요. 러더퍼드는 실제로 양성자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럼 찾아낸 사람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아? 아니지. 예측했는데 네가 발견했잖아. 내가 예측했잖아. 그럼 내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힉스 입자를 발견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주지 않고 힉스 입자를 예견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줬거든요. 힉스가 가져갔어요. 근데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한테 노벨상을 줍니다. 과학은 그래요. 그래서 아직 판가름이 안 났어. 학교 내신 선생이 야! 양성자는 골트슈타인이지. 그 골트슈타인을 쓰셔야 돼요. 러더퍼드라니까. 러더퍼드라고 써야 돼. 됐어? 선생님 교재에는 러더퍼드 골트슈타인 나오는데 안 돼. 교재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학교 선생의 워딩이 중요해요.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에는 그래서 낼 수 없습니다. 되니? 자, 하나씩 발견한 애들을 정리합니다. 얘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양성자를 쿼크로 쪼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양중성자도 쪼개면 쿼크가 나옵니다. 그럼 쿼크는 쪼갤 수 없냐? 쪼갤 수 없냐?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쿼크예요. 그게 다 쿼크야. 그래서 쿼크가 총 6종류가 있는데 그 6종류와 병입자 6종류와 걔네들을 매개 하는 입자 4종류와 신의 입자라는 힉스 입자까지 모두 다 찾아냈어요. 인간이 예견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모든 알갱이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쿼크라는 애는 깰 수 없어? 아직 인간의 능력으로는 깰 수 없어요. 양성자를 깨면 쿼크가 나오거든요. 얼만큼의 힘줘야 되는지 알아? 양성자를 뽀개면 그 안에 쿼크가 빠져나오겠죠. 얘를 충돌시켜서 뽀개는 힘이 얼마나 크냐면 그 뽀개는 충격 에너지 때문에 블랙홀이 생겨요. 아주 작고 아주 강력한 블랙홀을 만들 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입자가속기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거 실험을 할 때마다 블랙홀이 생겨요. 실험 안에서. 그래서 전 지구의 문과생들이 그 입자가속기가 있는 유럽에 가서 데모했지. 야, 이 시댕이들아, 네가 실험을 하면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며. 그럼 블랙홀 만들어지면 다 빨려들어가 죽는 거 아니야? 얘 제대로 잘하고 있어? 하지마! 불안해! 위험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학자가 쭉 나와서 뭐라 그래? 인간은 지금 블랙홀을 창조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블랙홀이 위험한 건 맞죠. 전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니까 니네들도 빨려 들어갈걸요?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때 생성된 블랙홀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금방 사라져요. 짠! 하고 생겼다 없어진단 말이죠. 야, 그럼 그 짠! 하고 생기는 순간에 다 빨아먹는 거 아니야? 10의 마이너스 34승 초 만에 생겼다 없어진다. 몇 초야? 만들면 빨려들고 없어지는 거지. 됐니? 블랙홀로 빨려들면 어떻게 돼요? 아직 몰라요, 아무도. 빨려 들어가본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빨려 들어가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에 남을 수가 있는데 그 새끼는 무의미한 죽음을 한 사람이죠. 걔가 블랙홀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야죠. 나와서 나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역사에 남겨져. 저 새끼 빨려 들어가서 죽었어. 그 역사에 남겨. 야 이상하잖아.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가다가 맨홀에 빨려 들어가 죽었어. 야나 역사에 야 이상하잖아. 그냥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사고 체험한 사람들 많잖아요. 외계인을 만났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이 외계인한테 잡혀가서 뒤져버리면 남겠니? 그냥 실종이지? 그치?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천국에 갔다 왔대. 와서 얘기를 해줘야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겠죠. 블랙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애는 있을래나? 한 100억 년 정도를 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두 번째 파트 해볼까요? 자,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별표 하나 쳤어요? 전자를 발견했대. 누가? 이름은 꼭 외우세요. 전자를 발견했대. 누가? 톰슨이. 톰슨이 발견한 건 전자. 무슨 실험을 통해서? 지금 본 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뭐라고? 음극에서 나온 무언가예요. 톰슨이 음극선을 발명하진 않았어요.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실험을 하게 되죠. 실험은 되게 간단하게 1번. 자, 어떤 실험했다고? 이렇게 내려서 마이너스 극을 설치하면 여기서 무언가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스크린에 도달합니다. 그때 빛이 여기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야 되지, 그지? 음극선이니까. 요때 요 앞에다가 물체를 갖다 놨더니 여기에 물체와 똑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아,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구나. 그럼 이 그림자가 생긴 모양을 보고 저 음극에서 나온 빛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아, 네. 직진하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때 실험 되게 간단하죠? 얘네들도 간단하게 하세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두 번째요. 얘 이렇게 내렸어. 마이너스 극을 걸었어. 그럼 음극에서 이렇게 물체를 통과해서 스크린까지 도달해서 빛이 도달하겠죠.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스위치를 누르는 동시에 바람개비가 회전을 합니다. 바람개비가 회전하면 음극에서 나온 애는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역학법칙에 해당하는 운동량, 충격량, 운동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바람개비가 졸라 빨리 돌진 않아요. 그래서 질량이 매우 작구나 라는 것도 살짝. 세 번째, 마이너스 극이 있었어. 여기서 음극선이 이렇게 스크린에 도달해서 나올 텐데 직진하면 여기서 반짝거려야 돼요. 위에다가 플러스, 아래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 빛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 여기서 반짝거립니다. 아,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얘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애야?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 되어야겠죠. 됐나요? 이 정도 돼요? 됐어? 자, 여기서 나오는 실험 문제는 두 종류. 실험에 각각 해당하는 단어를 묶을 수 있겠니? 직진은 그림자, 회전하면 질량, 휘어지면 마이너스. 됐어요? 두 번째, 실험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극의 종류를 바꿔요. 구리를 쓰기도 해서 실험하고, 나트륨을 넣어서 실험하고, 칼슘을 넣어서 실험하고, 리튬을 넣어서 실험하고, 이 마이너스 극의 종류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극의 종류를 아무리 바꿔도 실험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에 종류를 다른 금속으로 바꾸고 다른 물건으로 바꿔도 이 실험은 항상 똑같이 진행돼요. 자, 이 문제의 결론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흑의 종류가 달라져도 실험 결과는 다 똑같은 이유가 뭐야? 모든 물질은 또는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없다. 만약에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원자가 있다면 마이너스 격에 끼었을 때 아무 빛도 안 나오겠지.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애가 단 하나도 없다면 모두 다 전자를 갖고 있는 거 맞죠? 되셨나요? 두 번째,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됐지?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집니다.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져요. 왜?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전기장에서 휘어집니다. 플러스가 땡겨 먹을 거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겠죠. 그러면 얘를 전기장을 빼고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N극과 S극을 걸면 어떻게 되겠냐? 됐나요? 플러스 극으로 휘어지는 건 맞지,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N극, S극을 걸면 어떻게 될 거야? 얘는 N극 쪽으로 휘어지지 않습니다. S극 쪽으로 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휘어지긴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전기장이 쉽죠? 내가 전자야. 천장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었어. 전자를 쏘면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땡겨져 가는 거 맞죠? 니네 눈에 휘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지. 됐어요? N극과 S극으로 바꾸면 자기장과 전자는 서로 땡기는 힘이 없지. 그래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장을 걸어주면 N극 쪽으로도 S극 쪽으로도 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휘어? 옆으로 휘어요. 됐어요? 쏘면 N극, S극 옆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양극 쪽으로 휘는 게 아니라 좌우로 휘어집니다. 휘어지긴 휘어지죠. 어디를 향해서 휘어지는 게 아니니까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모두 휘어져요. 되니? 그럼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단어 있겠어요? 결론이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어떻게 알아?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보면 동그라미 칠 수 있죠. 됐니? 두 번째, 모든 원자는 양성자를 가지고 있니? 모든 원자는 양성자를 가지고 있니? 됐어요? 양성자의 밑줄 묶고 이퀄을 치시면 됩니다. 양성자의 다른 말, 원자 번호. 그럼 모든 원자는 다 원자 번호를 갖고 있죠. 니네 주기율표 외우고 있지? 한 번은 봤지? 원자 번호 0번 있어? 없어요. 그럼 모든 원자는 수소부터 시작해서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요.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됐니?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고요.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유일하게 딱 하나 중성자가 없는 원자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X를 치러야 합니다. 수소 원자는 몸 안에 중성자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중성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내신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신입니다. 톰슨 실험은 생각보다 훨씬 쉽지만 굉장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험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 깰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톰슨이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왔잖아요.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지. 그럼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으니 원자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아니죠. 그 안에 전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질문을 해요. 톰슨아, 네가 전자를 찾아냈잖아. 그 전자 어딨어? 원자가 있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내가 봤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질량을 가진 애 맞지? 그러면 얘는 원래 나오기 전에 여기 있었겠지? 힘을 막 졸라주면 얘가 빠져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얘 전자는 어디 들어있는데 원자 속에?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가 충격을 주거나 힘을 주면 평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톰슨은 비유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유명한 비유거든요. 네. 빵 안에, 원자라는 빵 안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전자가 박혀 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되니? 빵에 건포도가 막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빵 속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 사람을 칭송하고 전 지구의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라고 칭송을 해요. 노벨상을 주려고 막 해. 근데 하나만 더 질문을. 야,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온 거잖아? 근데 원자는 중성이잖아? 그럼 플러스는 어딨어? 됐어? 톰슨도 허거든. 그래서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어요. 그게 톰슨의 발목을 잡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럴 수 없잖아. 자존심들아. 그래서 빵이 플러스야. 이렇게 얘기해요. 건포도가 마이너스고 빵이 플러스야. 그래서 이 전체가 그냥 플러스야. 됐니? 나중에 이게 톰슨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래, 빵이 플러스야. 좀 이상한데. 자, 노벨상 그래도 막 주려고 하니까 그의 제자가 나타나요. 러더퍼드입니다. 톰슨이 장난감 가져야 힘내 이러다가 노벨상을 받게 됐죠. 근데 자기는 훨씬 더 톰슨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한 제자였는데 톰슨이 가져가 버리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톰슨을 이겨내고 말겠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알갱이라면 플러스도 알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알갱이 플러스를 찾으려고 실험을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 실험이 과학 전체를 바꿔놨어요. 이 지구 전체를 바꿔놨어요. 세상 전체를 바꿔놨어. 그래서 러더퍼드가 노벨상을 가진 거야. 봐라, 나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실험이 세 번째.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3번. 러더퍼드 원자핵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누가? 러더퍼드가. 무엇을 사용해서? 알파 입자라는 애를 사용합니다. 알파 입자라는 알갱이를 사용해요. 그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해요.
자, 니네들도 잘 보세요. 러더퍼드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잘 봐. 금속이 있었어. 이렇게 생긴 애가. 됐지? 러더퍼드의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두드려 패면 길어지지, 그지? 그리고 얇아지죠. 계속 두드려 패면 길어지지. 그리고 얇아지지. 굉장히 한계점까지 얇게 만들면 여기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텐데 두드려 패면 하나로 일렬로 이렇게 쫙 쓸 만큼 얇게 만들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좀 크게 하면 이렇게 생긴 얇은 곳에 원자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겠지? 여기에 전자가 톰슨 말대로 박혀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가운데 어딘가에 플러스 입자도 있겠지? 그런데 마이너스는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콜라 작겠지?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원자 핵은 가운데 뭔가는 플러스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졸라 무겁단 얘기지. 음극선은 그거 안 나오니까 무거워? 그럼 야 가운데 뭔가가 있을 텐데 이 새끼는 전자보다 무겁지. 그럼 좀 사이즈가 크지 않을까? 그럼 좀 더 색다른 실험에서 얘만 찾아내면 되잖아? 굉장히 쉬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플러스를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다가 알파 입자라는 애를 쏘면 이 입자가 이런 데를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텐데 여기에 맞으면 휘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에 맞으면 휘지 않을까? 여기에 맞으면 휘지 않을까? 이걸 찾아낸 거야. 만약에 휘는 애가 전혀 없다면 가운데 뭔가 단단한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럼 톰슨 너 맞아. 인정. 하지만 참고 말테야. 그래서 이걸 설계해요.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되게 간단한 실험이죠. 가운데 금속 박을 만들고요. 아주 얇게.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쏴요. 알파 입자를 쏩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에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수소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걸 쏘는 거예요. 이 실험을 설계하고 스크린에다가 알파 입자를 쏴요. 여기서 알파 입자가 반짝반짝 거리겠지, 그치? 만약에 하나라도 휘어지면 맞았단 얘기지. 그럼 중간에 뭔가가 단단한 게 있단 얘기지.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자, 이 실험을 설계하고 톰슨한테 찾아가서 나 이거 해서 플러스를 내가 찾아낼게. 당신보다 훌륭한 위대한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톰슨이 비유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톰슨이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신문지에 대포를 쏴요. 됐어요? 신문지에 대포를 쏴. 그럼 그 대포가 맞고 휘는 거야, 아니? 그걸 찾아내겠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실험인 거였어요. 쏴요. 쏴. 수없이 쏩니다. 끊임없이 쏴요. 10만 번, 20만 번, 30만 번 계속 쏴요. 휘는 애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쏴요. 또 쏴요. 돈을 빌려다 쏴. 후원은 다 끊겨요. 실험 언제 끝나니? 계속 쏴. 언젠간 나올 거예요. 쏴요. 돈이 없으니까 물건도 다 팔아. 쏴요. 용돈을 줘야 되는 조교들을 하나씩 해임하고 그 돈을 모아서 쏴요. 다 쏴. 계속 쏴. 세월이 지나지. 톰슨이 계속 간족되죠. 봐라. 나보다 파워 같아. 야, 배, 웃기니, 배. 계속 쏴.
결국에 지쳐 떨어진 러더퍼드는 최후까지 남은 조교 한 명과 마지막 실험을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접어. 성공했겠니? 했으니까. 아니, 실패합니다. 그래서 조교와 접어요. 마지막으로 조교랑 같이 동전을 풀어서 밥을 사줍니다. 먹고 가서 정리하렴. 조교가 가서 정리를 하죠. 그때 그 조교가 너무 아쉬우니까 딱 한 번의 실험을 더 해요. 그때 그 실험이 역사를 바꿉니다. 딱 한 번의 실험 튀어요. 너무나 좋아한 조교가 러더퍼드한테 달려가서 교수님 휘었어요. 짱이야. 네 말이 맞아. 휘었어. 짱이야. 역시 우리 교수님 짱. 진짜? 이게 휘었다고? 진짜? 가서 다시 해요. 절대 아니죠. 아니요. 이 새끼 거짓말, 이 삥까리 미친 꺼내지. 휘었다니까. 아니 이거 진짜 거짓말.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러더퍼드가 그 조교를 믿지 않았다면, 그 조교도 러더퍼드를 존경하지 않았다면 그 실험도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얘를 접었으면 여기에 러더퍼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러더퍼드는 조교를 믿었답니다. 계속 써요. 나올 때까지. 나왔다니까. 그 한마디.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니까 결국에 휘는 애를 찾은 거예요. 휘어진 애를 찾아냅니다. 그 실험 한 방이 지구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 원자핵은 우주가 변하고 지구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만큼 대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알파 입자는 대부분 통과해요. 못 맞춘다 그랬죠? 왜? 무슨 뜻? 아, 원자라는 애는 말이야. 대부분이 다 텅텅 비어 있어. 빈 공간이구나. 99.98%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공간 속에, 원자 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안 신기하지.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원자의 99.98%가 텅텅 빈 공간이지. 그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돼요. 분자도 99.98% 빈 공간이지. 그 분자가 모여서 내가 됐어요. 나 99.98% 빈 공간이지. 니네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0.02%만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가요. 원자를 배우는 건 우주의 신의 섭리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신기해요. 나중에 니네들도 신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아, 휘어졌어. 이 휘어진 걸 산란이라 그래요. 빛이 짠 이런 데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많이 휘어졌겠며 아주 극소 일부분만 휘어진단 말이죠. 그만큼 시험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 아, 이 녀석을 휘어지는 애가 매우 일부분이라는 얘기는 알파 입자가 가서 맞을 확률이 되게 적다는 얘기지. 크기가 매우 작다는 뜻이야. 하지만 알파 입자를 휘어낼 만큼 질량은 매우 큰 거죠. 질량은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원자핵의 다른 말, 원자핵이 나오기 전에 이 녀석을 질량 중심이라고 이름 줬었어요. 질량은 중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모든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매우 큰데 질량은 크기는 매우 작은데 질량은 많이 나와. 부피분의 질량, 밀도값은 어떻게 된다고? 비교적 크다고. 가운데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걸
핵이라고 이름 짓는 순간입니다. 코어라는 단어보다 뉴클리어스라는 단어가 훨씬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자의 핵을 발견해냅니다. 과학자들이 모이겠죠. 니네 이 러더퍼드 실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지금도 이 녀석을 이렇게 비유해요. 니네 프리미어리그 이런 축구 봤어? 월드컵 이런 거 봤어? 축구장 알아? 골대부터 골대까지 몇 미터인지 알아? 90m. 뭐 아무튼 있겠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내가 그걸 왜 모르겠냐. 시험 안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에 관중석이 있겠지, 그지? 그럼 이따만한 경기장이 있겠지. 니네 월드컵 경기장 가본 적 있어?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 본 적 없어? 부정은 있죠. 졸라 커요. 자, 러더퍼드 실험 해줄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축구장,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원자라고 합시다. 원자핵의 사이즈는 얼마나일까요? 됐나요? 원자핵의 사이즈는 얼마나일까요?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생각보다 크죠? 문제는 이 실험이에요. 여기서 알파 입자를 쏜다 그랬지. 여기 맞고 튀겨나가야 된다 그랬지. 여기 사람들을 바깥에 세워. 운동장, 경기장 바깥에. 눈을 가려. 전부 다 500원짜리 동전을 나눠서. 눈을 가리고 월드컵 경기장 밖에 서서 경기장 안으로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쨍그랑할 때까지. 당연히 한 거지. 도대체 몇 번을 던져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를 쨍그랑 맞출 수가 있겠냐. 상상이 가요? 그게 이 실험이에요. 해낸 거지. 그럼 얘는 몇 번 쏘고 해낸 거야? 아니에요. 그만큼 던지는 겁니다. 이 경기장을 서울만하게 만들어요. 됐어요? 그럼 원자가 서울만 하면 원자핵은 얼마나죠? 핸드볼 공만 해줘. 됐어요? 그럼 서울 어딘가에 니네들한테 핸드볼 공을 주고 아무데나 던져. 막 던져. 언제까지? 핸드볼 공에 맞을 때까지. 어딘가에 놓여있는 핸드볼 공에 맞을 때까지. 가능하다고 이게 그 실험입니다. 엄청난 실험입니다. 그럼 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죠. 그 마지막 실험을 한 인간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러더퍼드라는 이름도 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꼭 한 번만 더 하세요. 얘네들도. 아, 오늘 공부 됐어. 그때 다시 펼쳐서 한 문제만 더 보세요. 그 새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겠지. 돈이 좀 된다고 모이겠지. 조교들도 많아지겠지. 다시 붐이 일어났겠지. 러더퍼드가 톰슨을 개망신시켰지. 자기가 짱이라는 걸 증명해냈지. 실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그럼 실험 결과가 훨씬 더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그 중에 정말 엄청난 녀석이 나타납니다. 맞고 알파 입자가 되돌아가는 경과입니다. 신기하지 않니? 신문지에다 대포알을 썼는데 이 대포알이 신문지에 맞고 휜 거야. 그것도 신기한데 신문지에 맞고 대포알이 쪽팔리게 되돌아왔어. 상상이 가? 탁구공을 놔두고 볼링공을 굴렸는데 볼링공이 탁구공에 맞고 되돌아온 거야. 자존심 상하지 않겠냐? 이건 물리 역학 법칙으로 절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도입한 게 전기력이라는 거예요. 전기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1쿨롱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있어요. 전하량이. 플러스 1쿨롱짜리 판때기에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 판때기를 이렇게 설치하면 얘 플러스 전기니까 서로 밀겠지. 그럼 판때기는 닿지 않겠지. 여기다 사람을 세워.
누르니까 내려오겠지? 누르면 내려오겠지? 사람을 계속 세워요. 60kg짜리 사람을. 계속 올리면 닿겠지? 그런데 이 전기는 위로 청력으로 밀고 있지? 몇 명을 올리면 달라붙겠냐? 전기력 얼마나 센지 알겠어? 이 1쿨룸짜리가 여기 위에 10,000명 정도를 올려야 내려온대요. 25,000명 정도를 올리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힘이에요. 전기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원자핵은 알파 입자로부터 부딪혀 충돌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청력이라는 전기력을 받아서 튀어나온 거구나. 이러려면 얘네들의 전하량이 어때야 돼? 성질이 같아야 해요. 원자핵 플러스 성질이라 했죠.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력을 나타내려면 원자핵도 플러스 성질이어야겠죠. 자, 결론이라는 순간이 질량이 큰, 많이 나가는 게 중심에 모여 있는데 크기는 매우 작아. 걔가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으니 알파 입자를 되튕겨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종합해서 원자핵의 성질을 완성시켜냅니다. 이게 러더퍼드의 실험입니다. 진짜 엄청난 실험이죠. 진짜 엄청난 실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67페이지 보면 이렇게 생긴 공이 있잖아요. 그치? 여기 가운데 빨간 플러스가 존재하지, 그치? 여기로 초록색 빛을 막 쐈더니 막 지나가잖아요. 그치? 막 지나가기도 하고 얘를 맞아서 휘기도 하고, 그치? 맞고 휘기도 하죠. 요 그림 보여요? 여기 맞고 되돌아오기도 하지, 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실험이냐면 내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의 표지 그림이었어요. 화학을 다 통틀어서 대표하는 실험인 거죠. 그만큼 화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은 지구의 역사를, 화학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원자핵을 쪼개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부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굉장히 엄청난 사람 맞죠? 그치?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발견할 때마다 노벨상을 주거든요. 하나씩 줘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쿼크가 6종류로 돼 있어요. 예언을 했는데 전부 다 세월이 지난 후에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씩 노벨상을 줘요. 너 가져. lep톤도 6개입니다. 타우, 뮤온, 중성체. 정말 많아요. 발견할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그래서 그걸 소미립자 또는 초미립자의 세계라 그래요. 너무나 작은 알갱이들이죠. 원자도 안 보이는데 그 속에 알갱이가 또 들어있다는 걸 계속 찾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니? 발견할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됐나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 짓은 별로 없고요.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해봤더니 되던데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노벨상은 원래 제게 아니라 교수님 거예요. 이 노벨상을 교수님한테 바칩니다. 와. 다음 해가 초리빗자를 발견했을 때 또 노벨상을 주고 수상 소감을 하라 그랬더니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저희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노벨상을 저희 교수님한테 바치죠. 다음에 또 줬더니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저희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는데요. 저희 교수님한테 노벨상을 바치죠. 9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명의 교수님을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노벨상을 받아요. 지구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2개까지 받았어요. 2개를 받은 사람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과학에서 노벨상 2개를 받은 사람은 퀴리 부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 년, 100년 정도를 1901년부터 생겨났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2개 이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교수님은 9개를 받을 수 있었지. 그죠? 야, 생각을 해봐라. 노벨상 9개 받은 사람이 전 지구에서 또 나오겠니? 3개만 받아도 아까 얘기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람 9개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는 노벨상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래서 그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노벨상을 다 바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살아있었다면 지구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절대로 역사에서 깨지지 않을 기록을 갖는 사람이 되겠지. 몇 개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대 9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니네 알아? 한국 사람이야. 됐어.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미립자 세계의 물리학자를 아무도 몰라요. 됐나요? 나중에 면접장에서 누군가가 니네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가 누구니?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하세요. 누구라고? 네, 이휘소 씨입니다. 들어는 봤니? 한국인. 전 지구의 핵 물리학을 전공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그 사람만한 천재 과학자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지요라고 모두 다 칭찬하는 위대한 과학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입자 물리학은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름은 좀 알아둬야 되지 않냐? 톰슨도 외우고 러더포드도 외우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됐어요? 과학은 좀 흥미롭게 배워줍니다. 할 수 있겠니?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실험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아서 이 실험 자체가 수능에 출제되면 그 수능은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수능에는 가급적 출제하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니네 내신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톰슨, 러더퍼드 실험과 동시에 알아두셔야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됐나요? 하나만 더 하고 지금 마무리를 칩시다. 됐어? 안 쉬어도 되니? 나는 2시간, 3시간 강의해도 쉬지 않아요. 쉴 사람은 그냥 알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쉬면 돼. 그래서 개인적으로 쉬면 돼.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만한 거. 체드윅 중성자 발견, 양성자 발견을 학교에서 물어보세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뒷장 넘겨오세요. 70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이제 다 찾아냈습니다. 원자의 고정은 크기는 어떠니? 원자는 플러스 전환을 띠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누가 찾아냈습니까? 러더퍼드가 찾아냈습니다.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환을 띠고 있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운동, 원운동 이런다고 회전이란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이 단원이 끝날 때가 되면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나중에 하나씩 해나가도록 합시다.
2번이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로 여기 정리돼 있지, 그지? 그죠? 다큐멘터리 상식이라 그랬어요.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임. 원자핵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14, 몰라도 돼.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요? 거기 써있잖아요. 원자핵은 축구장 중앙에 놓인 붓을 한 개의 크기에 비례한. 보여? 진짜 작은 거 맞죠? 그죠? 이걸 찾아내는 순간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전하량, 질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 오늘 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원자 번호와 질량수. 평균 원자량 별표 3개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평균 원자량을 하려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파트니까 그냥 살짝 암산 정도로 맞춰줍니다. 자, 원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4번인가요? 원자를 표시해 보도록. 됐지? 원자를 표시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거기는 X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나는 실물을 쓸게요. Na 여기 있습니다. 원소기호는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표시하는데 반드시 첫 자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뒤에 건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니네들 실수하는 애들 많아요. CO2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오자를 크게 안 굴리는 학생들도 생기거든요. 화학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틀리게 합니다. 왜요? 얘는 탄소와 산소가 아니라 한 덩어리 원소기호 하나를 써놓은 거죠. 뒷자가 소문자니까요. 그래서 이거 틀리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니까 원소기호를 쓸 때는 반드시 항상 언제나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나트륨이라고 썼어요. 원자 맞지? 요 앞에다 쓰는 애가 있어. 11이라고 써 있습니다. 왼쪽에 아래쪽에. 여기다 쓰는 단어를 원자 번호라 그래요. 원자 번호 이퀄 치면 개수가 같아야 되죠. 누구랑? 양성자. 그럼 이퀄 치면 전자수랑 같아야 되죠. 전자수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고 하나는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중성의 원자라면 양성자수와 전자수도 같습니다. 중성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되어버리면 전자수와 양성자수는 같지 않겠죠? 화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유학 갈 때 화학을 전공하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영어로 바꾸거나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화학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지금 1단원을 해도 몰이라는 단어도 화학식으로 쓰고 있죠. 영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화학은 바꾸기가 굉장히 쉬워요. 전 세계 공통어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위에 23이라고 쓰면 이 23을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전 세계 공통 약속. 원자 기호의 왼쪽에 위에 쓰면 질량수. 얘 양성자수에다가 더하기 중성자수를 더해줍니다. 그걸 질량수라고 합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양성자수가 11개라고 써있지, 그지? 그런데 23이면 중성자수는 12개가 되겠죠. 이 질량수를 우리는 흔히 원자량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은 양성자수의 중성자수를 합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8번이잖아요. 그럼 양성자가 몇 개란 뜻이야? 8개란 뜻이지. 그런데 얘는 왜 원자량이 16이니? 중성자가 8개 있어서 질량수가 16이니까. 그래서 이 질량수를 원자량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재미.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H. 이름은 수소요.
1, 1, 1, 2, 1, 3. 표시법이 좀 다르죠? 숫자가 달라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거 맞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정리할 거고요. 자, 원자 번호니까 양성자 수를 한번 써볼까요? 얘는 1, 얘는 1, 얘도 1. 됐니? 양성자 수 원자 번호니까요. 그렇다면 중성자 수는 몇 개니? 됐어요? 그렇다면 질량수는 얼마니? 질량수는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되게 간단하지만 헷갈릴 때 많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 이름은 수소 원자. 중성자 몇 개? 네. 그럼 아까 워딩 완성됐나요? 모든 원자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X. 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량수가 2인 애는 이름이 뭐야? 중수소라고 합니다. 질량수가 3인 애는 누구야? 삼중수소라 그래요. 그러면 중수소의 경우에는 중성자 하나,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중성자 2개를 갖고 있어야 질량수 3이 완성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자연계에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애들이 존재합니다.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애들이 존재해요.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H2O의 경우에 16자리가 붙고 1자리가 붙으면 얘는 분자량을 18이라고 쓰는 거 맞지? 만약에 H2O에 18자리가 붙고 하나짜리가 붙으면 얘는 분자량이 20이 돼버리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연계에서 H2O라고 쓰면 이걸 쓴 거야? 이걸 쓴 거야? 알 수가 없지. 그럼 그때마다 표기할 때마다 여기다가 조그맣게 질량수를 전부 다 써줘야 되죠. 미친 짓이지.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평균값을 쓰자예요. 됐나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평균 원자량을 쓴다고? 자연계에는 한 종류의 원소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동위원소, 똑같은 원자번호를 갖고 있지만 몸무게가 조금씩 다른 애가 있으니까 평균값을 씁시다. 됐나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단계가 됐습니다. 별표 3개 정도는 쳐주셔야 되겠죠? 계산 졸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내신보다는 훨씬 더 모의고사의 비중이 큰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의 비중이 적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모의고사 수능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체크해 줍니다. 평균 원자량 왜 구한다고? 동위원소 때문에 그래요. 동 같다는 뜻이고요. 위치가 같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주기율표의. 주기율표의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수헬립의 거기에 똑같다는 얘기는 순서가 똑같다는 얘기죠. 원자 번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위원소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달라요. 그럼 다시 한번 원자 번호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양성자라는 거죠. 양성자의 개수는 같으나 질량수는 왜 달라?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니 동위원소. 다른 말로 하면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르네. 되니? 그러면 H2O, H2O 얘는 16, 1, 얘는 18, 1 됐어요? 몸무게가 다르지.
하지만 얘네들의 성질이 다르겠니? 아니요. 그걸 여기다가 한 단어만 써주시면 돼요.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하지만 몸무게는 달라. 화학적 성질의 화학적 성질은 원자의 족과 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원자과 전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족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동위 원소라는 건 주기율표의 같은 자리라는 얘기지. 그럼 족이 변하지 않겠죠? 족이 변하지 않으면 화학적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달라지는 거 맞지?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마셔봤니 중수소? 너 된물? 먹지마. 먹는 거 아니야.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자, 평균 원자량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써주는 이만큼을 통째로 외우세요. 요만큼을 통째로 외우세요. 평균 원자량 누구 때문에 구한다고? 동위원소 때문에 구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얘는 CL입니다. 얘는 통째로 외우세요. 자, 하나씩 해볼까요? 원자 번호 몇 번? 네, 원자 번호 몇 번? 염소의 원자 번호는 같으나 염소의 질량수가 달라요.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필요한 자료, 평균 원자량에 필요한 자료. 질량수. 자, 그럼 이 녀석 둘의 평균값을 계산해야 되지, 그지? 35로 할 거야? 37로 할 거야? 35만 있다면 이거 쓰면 되고요. 37만 있다면 얘를 쓰면 되지. 그런데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평균값을 내야 되지. 만약에 50대 50이 있다면 얼마 쓰면 돼? 36. 됐어요? 50대 50이 있다면 36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대 50이면 36, 20대 80이면 10대 90이면 계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평균 원자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누구야? 비율이요. 그게 중요합니다. 존재 비율이요. 질량수와 존재 비율을 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염소의 질량수는 35, 37로 고정이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염소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존재 비율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왜? 화학은 변하는 애가 아니니까. C의 M의 H의 N인데 얘가 1대 4래 누구야? 메테인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염소의 존재 비율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통째로 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녀석은 75%요. 얘는 25%요. 자, 그러면 존재 비율을 알았으니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나요? 평균값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이퀄 치면 어떻게 한다고? 평균 내듯이 하시면 돼요. 35점짜리가 75명 있고요. 37점짜리가 25명 있는 거죠. 그럼 반평균은 얼마니? 네, 전체가 100%니까요. 됐어요? 계산하세요, 그죠? 자, 계산이 좀 짜증나니까 미리 약분을 쳐버립니다. 얘 존재 비율은 3대 1이죠. 그러면 이게 4분의 1. 35짜리가 3명 있고요. 37짜리가 1명 있는 거 맞지? 됐나요? 어떻게든 계산하세요. 이 두 줄은 매우 중요한 줄입니다. 그럼 결론.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 35.5요.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요. 됐나요? 나중에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저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A와 A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동위 원소래.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스몰 b가 있대. 존재 비율은 X 대 Y래. 이 녀석의 평균 원자량을 구했더니 35.5야. 됐어요? 예외가 없어. 평균 원자량 35.5. 누구라고? 염소라고. 누구라고? 염소라고. 그러면 A 값은 얼마야? B 값은 얼마야? X, Y는 몇 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통째로 외우시고요. 이 단계를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 세 개의 관계식이에요. 질량수,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 질량수, 존재 비율, 평균 원자량. 이 세 개만 가지면 니네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됐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EX. 자, 연습 몇 문제만 해볼게요. A라는 애가 있었어. A 프라임이 있었어. 얘네들은 동위 원소래. 됐죠? 여기에 질량수가 있었어. 10. 여기에 질량수가 있었어. 12. 자, 평균 원자량은 얼마일까요? 됐어요? 자, 이제 뭐만 주면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문제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니네들 느낌 오지, 그지? 질량수는 나와 있는데 얘네들 동위 원소인데 평균 원자량을 구하래? 그럼 존재 비율만 주면 되잖아. 됐니? 존재 비율 줄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 둘, 세 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지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준비됐어? 자, 존재 비율 줄까? 80%, 20%. 자, 평균 원자량 얼마니? 자, 빠르게 구해볼까요? 얼마? 5분의 얼마? 5분의 56? 야, 10과 10이 사이면 11? 10과 10이 사이가 나와야 되지 않아? 5분의 56? 10점 얼마? 응. 약분을 쳐줬어. 약분을 쳐줬어. 됐니? 계산돼? 빨리 계산돼요? 얼마? 됐어? 쉽지? 안 쉬워? 완성됐니? 진짜지? 한 번 더 해볼까요? EX B가 있었어. B 프라임이 있었어. 얘는 20이고요. 얘는 24래요. 됐니? 존재 비율 한번 해볼까? 얘 20%? 얘 20% 했잖아. 1대4. 1대4 했잖아. 2대3. 자, 40%, 60%. 평균 원자량 얼마니? 응? 21.6? 22.4? 왜 다 달라? 20? 왜? 2.4? 25분에 110 빼야지. 됐어? 저게 3이구나. 이해되니? 됐어? 야, 얘가 3이라면 가운데보다 많아야 되지 않냐? 그럼 가운데가 22니까 그거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니?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0, 12 됐어? 10.8이래요. 몇 대면? 응? 60대 40. 3대 2. 됐어? 금방 구해지니? 3대 2요. 진짜 쉽죠? 이거 진짜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EX C와 C가 있었는데 18, 20이래요. 비율은 얼마니? 몇 대 몇? 평균 원자량은 19.8인데 이게 된대고. 됐어요? 계산하면 할수록 조금씩 빨라지는 거 맞지? 그죠? 계산할 때 얘를 뭐 x, 얘를 100-x 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니? 나 같은 미친놈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해서. 네, 올롱도 할 때 가르쳐줬잖아요. 올롱도 할 때 알려줬잖아. 여기다 쓰면 안 돼? 왜 안 돼? 20과 24가 있었는데 비율은 2대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가운데가 얼마야? 22죠. 얘가 더 많지. 그럼 22보다는 커야 되지. 몇 칸 오는데? 멀리 가야 되죠. 3칸 가면 되지. 2칸 오면 되지. 됐어요? 안 쉽다고? 얘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18이래. 여기 20이래. 가운데 19 맞지? 19.8이니까 이쯤 어딘가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데 0.2로 나누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인데 여기는 0.2 맞지? 몇 등분 한 거야? 10등분 중에 한 칸 간 거죠. 그럼 가운데보다 이쪽에 치우쳐야 되니까 얘가 나와야 되지. 됐어요? 그때 짝대기 하나 그리면 맞출 수 있잖아요. 이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비율을 구하고 질량수를 구하고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게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 녀석을 꼭 한 번쯤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마지막 페이지 한 문제만 볼게요. 74페이지 자료 4번. 3번부터 먼저 해볼까요? 3번 평균 원자량이잖아요. 간단하게 구하세요. 염소의 동위원소에 대한 다뤄요. 자연계의 염소는 35, 37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비율은 3대1 35.37 원자량은 35, 30 평균 원자량 얼마라고? 그냥 외우세요.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연계에 존재할 가능성 염소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알맞은 값을 각각 쓰시오. 2번 별표. 평균 원자량을 배웠죠? 평균 분자량을 배울 거예요. 거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존재 비율을 쓰세요. 이렇게 써있거든요. 평균 원자량 왔어? 계산할 수 있겠어? 존재 비율 따라 쓸 수 있겠어?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겠니? 평균 분자량도 구해야 하는 거 맞지? 여기 문제 나오잖아요. 됐어요? 별표 치세요. 꽤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은 원자량이 끝난 후에 다음 시간에 복습합니다. 아래쪽 읽어볼까요? 1번 CL 17, 35 중성자 수는 몇 개니? 동그라미. 염소 원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는 몇 몰? 됐어요? 자, 몰자를 모르겠으면 개자로 바꾸세요. 염소 한 개에 들어있는 중성자는 몇 개?
뭔 말인지 알겠니? 2번은 X. 염소 원자 한 개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는 17개, 중성자 수는 그럼 1보다 커요. 3번 X. 염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이런 녀석 어렵습니다. 분자 별표 치세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분자를 배우셔야 됩니다. 5번이요. 자연계의 수소 원자가 1, 1, 1, 2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화수소의 분자의 총 종류는 몇 종류? 해볼까요? H11, H12, CL35, CL37 됐니? 얘랑 얘랑 만나면 HCl이 되겠죠? 몇 자리? 36자리. 얘랑 얘랑 만나면 HCl이 되겠죠? 몇 자리? 37자리. 얘랑 만나면 HCl 되겠지? 몇 자리? 38자리. 얘랑 얘랑 만나면 HCl 되겠지? 몇 자리? 39자리.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분자식은 다 똑같지만 분자의 분자량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 맞지? 몇 종류가 태어난다고? 4종류. 동그라미. 만약에 문제에서 37, 37 이렇게 나오면 같다고 봐야 돼요. 37, 37이 뭐죠? 분자량이 37, 37로 만약에 같다. 그럼 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게 각각은 다른 건데 그 합친 구별할 수가 없어. 됐나요? 아까 얘기했죠.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몸무게만 다르다.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H가 있었는데 35짜리가 있어. A가 있었는데 2짜리랑 B가 있었는데 12짜리랑 붙으면 14짜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라는 애가 3짜리가 붙었을 때 B짜리가 11짜리가 붙어도 14짜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분자량이 똑같은 거 맞지? 하지만 각각 다른 동위원소가 붙어 있는 거 맞지? 다른 동위원소에 누가 결합되어 있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오로지 뭘로만 알 수 있어? 몸무게로만 알 수 있어요. 보셨나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분자입니다. 됐나요? 75페이지 한번 볼까요? 1번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준다. 그럼 쓸 수 있나요? 휘어짐 마이너스 성질.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기를 설치한다. 쓸 수 있겠어요? 회전 질량 동그라미.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쓸 수 있겠냐? 네, 그림자 직진. 나에서 마이너스 극적으로 휘나 X는 뭐? 다에서 회전하니? 네. 라에서 장애물이 생긴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진짜 쉬운 거 맞지, 그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래 한번 볼까요? 음극선의 성질을 고르세요. 음극선은 직진이 동그라미, 음극선은 마이너스니 동그라미,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니 동그라미. 됐나요? 누구랑 묶는 거야? 기억은 누구랑? 네. 니은은 누구랑? 디귿은 누구랑? 됐어요? 어때? 단어만 연결하시오가 되겠죠? 옆쪽에 한번 볼게요.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에 대한 실험이다. 누굴 발견한 거라고? 원자핵. 실험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동그라미. 원자는 플러스 전환을 띠고 있다. 동그라미.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원자핵은 찾았지만 얘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됐나요? 아래 마지막이요.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때 예상되는 원자 모형만을 옳은 것으로 골라라. 기억 보면 아무것도 없지. 이게 돌턴 겁니다. 원자예요. 원자. 그걸 깨 부신다고 부셨는데 니은처럼 전자가 박혀 있는 거 맞지? 그리고 가운데 중심이 없죠. 톰슨 거예요.
디귿 가운데 빨간 거 보이니? 요 빨간 게 출현하는 순간이 러더퍼드 겁니다. 보호권은 뭐예요? 보호권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러더퍼드한테 물어봤어. 야, 플러스 너 찾아냈어. 훌륭해. 상하드가 짱! 그럼 전자 어딨어? 네 스승은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박혀있다 그랬거든. 러더퍼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 맞지? 톰슨 말을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톰슨은 뭐라 그랬냐면 러더퍼드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역시 과학자에서 나라고 추락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얘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원자핵 주변을 내가 찾은 원자핵 주변을 톰슨 따위가 찾은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자존심이 러더퍼드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모두 똑같은 궤도에서 돌고 있다면 자연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러더퍼드는 태양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나 보죠. 그죠? 적어도 태양계를 한 번쯤이라도 인식했다면 태양 주위를 수금지화목토 얘네들이 똑같이 돌질 않잖아요. 그지? 수성, 금성, 목성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게 자연 법칙인데 그렇다면 전자도 자기가 돌 수 있는 길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러더퍼드는 완전 화학의 짱이 됐겠죠. 그 한 단어 때문에 나락이 돼요. 보어는 그걸 살짝 주워 먹은 거지. 아,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돌듯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 건 맞아. 그런데 전자가 가는 전자마다의 길이 존재한다. 그래서 전자가 도는 궤도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전자가 가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이 전자가 다니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껍질의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 전자 껍질이 주기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죠. 주기가 1번이면 껍질은 하나, 주기가 2번이면 껍질은 2개. 이렇게 주기율표에 주기가 의미하는 거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어에서 피크를 띄웠다가 역시 보어도 깨게. 네, 보어는 이 엄청난 내용을 전부 다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의 싸대기를 날리고 전 지구의 모든 아인슈타인 추종자 수만 명을 단 10명이서 다 깨박살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화학에서 물리학에서 버려버리고 보어를 추종하는 모든 과학자들을 모이게 하는 역사적 사건을 만듭니다. 과학 배틀 떠서 힙합 배틀 뜨듯이 과학 배틀 떠서 과학자 한 명 나와 나 한 명 나와 서로 막 맞짱떠서 배틀해서 보어팀이 이겨요. 위대한 과학자 모두 모여서 서로 배틀 떠서 보어팀이 이깁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어팀이 이기고 난 다음에 보어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막 연구를 해봤더니 보어는 원자가 113개, 118개 막 개발됐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설명할 수 있고 나머지 설명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수소만 가능해요. 그럼 수소만 가능한 학설을 진리라고 할 수 있어? 전부 다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만들었어? 훌륭한데 수소만데 야 이거 뭐 어디다 써? 짤데기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서 배우고 물리에서도 배우는 엄청난 보호가 됐다가 화학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물리 쪽으로 넘어갔어. 야 이건 쓰레기 같은 물리에서 배우고 이런 거야. 지금은 전자를 어디에 있다라고 지정할 수가 없어요. 원자 되게 작다 그랬지? 그 원자 주변을 전자가 움직여요. 원운동을 하지도 않고요.
서로 회전하지도 않아요. 전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주 작은 공간을 가벼운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아요. 상상이 가니?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 수 있어요. 33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그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원자 속을 돌아다니면 어딨어?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자는 진짜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디까지 왔냐면 전자는 순간 이동한다까지 왔어요.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없어. 너무 빨라서.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없어지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서 나타나죠. 여기 있네. 여기서 나타나죠. 이걸 우리는 순간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고 과학자들이 무지하게 애썼는데 실제로 존재해요. 전자는 입자 맞지? 여기다가 거대한 벽을 만들면 전자가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죠.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0이어야 돼요. 이게 입자 물리학이에요. 절대로 전자가 가진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장벽을 만들면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이 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걸 입자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계속해. 발견돼요. 입자 물리학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전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있는 애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절대로 못 가? 아니요, 갈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여기만 있어야 돼? 아니요,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텔레포테이션, 시간이동, 공간이동 가능하지. 그게 양자역학이죠. 그걸 너무 호흡맹랑한 영화로 만든 게 어벤져스. 말도 안 되는 양자역학을 데려다가 과거로 되돌아가지.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현대 과학인 거죠. 이런 걸 신기하고 재밌어 해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